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어제 발사된 북한의 신형 미사일, 우리 군은 탐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430여 킬로미터다 그러더니 이젠 알고 보니까 600여 킬로미터였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군의 분석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런 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세한 소식 홍채기 사회부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 때는 저랬고 저 때는 요랬고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이요 굉장히 참 어렵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몇 달 동안 계속 지난번 5월에 쐈던 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인지 분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어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그냥 한 3시간 만에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하겠는데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말하네요. 예. 그런데 어제 처음에는요 보도가 430km 날아갔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수정이 돼서 두 발인데 두 발 중에 한 발은 430km, 또 다른 한 발은 690km를 날아갔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합참에서 말이 바뀝니다. 둘 다 600km 이상을 날아갔다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는 430km로 두 발 다 날아갔다라고 탐지를 했다가 네. 그 후에는 한 발은 600km 넘게 날아간 것 같아 라고 했다가 두 발 다 600km 넘게 날아갔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지, 몇 번에 걸쳐서 말이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군의 판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이거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당연히 미사일에 대해서 분석한다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400여 킬로 했다가 600여 킬로를 했다. 아니 저는 이 부분이 납득할 수 없어요.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이걸 파악을 했길래 이런 식으로 수정 작업을 거친 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사실 지금 이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궤적이라든지 이런 건 다 미군에서 정보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참에서는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탐지 자산은 북에서 남으로 쏘는 발사체를 거의 다 잡을 수 있다. 그런데 25일 발사체의 경우는 동해 쪽으로 발사해서 탐지 거리를 벗어나 버렸다. 네. 그러면서 또 말을 덧붙입니다. 25일에는 모든 탐지 자산을 투입하진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영토로, 사실 남북이 다 대한민국 영토입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네. 휴전선 이남으로 직접 영토로 날아오는 경우는 탐지할 수가 있는데 동해로 날아가는 거는 탐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궤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동해는 남의 바다입니까? 그러니까 동해 우리나라 바다잖아요. 아니 어디로 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쏘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저쪽으로 쏴서 우리가 못 찾았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놓고 할 수 있는 말인 건지 정말 웃기긴 해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동해를 침범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한테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그런데 막상 동해로 미사일을 쏜다면 우리는 탐지를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정말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합참이 얘기를 해요. 북한의 미사일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곡선 비행이 아닌 레이더 상실 고도 이하에서 하강 단계에서 자유낙하하다가 약간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해서 초기 판단된 비행거리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미사일은 쭉 날아가다가 이제 어디 지점에 오게 되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쭉 상승을 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430 정도만 날아간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결국 궤변이네요. 결국 궤변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전술 유도 무기 체제의 신속한 화력 대응 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 유료탄에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기행 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만족하게 생각. 무슨 얘기냐면요. 저고도로 50km밖에 안 날아갔지 않습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고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에 돌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건 한 50km 정도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슝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슝 썼습니다. 마치 박찬호가 볼끝이 살아있도록 그 소위 말하는 라이징 페스트볼을 던지는 것처럼 끝이 오히려 살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탐지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격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로 요격을 할 때는 이제 떨어지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승을 하면서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것과는 지금 다른 형태의 대응이 필요한 거죠.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이 미사일이 지금 처음 쏜 것도 아니고 뭐 지난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도 사실상 뭐 이스칸데르급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해당 무기를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은 그 당시에도 분석을 한다 했는데 지금 사거리 탐지를 못한 이유로서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분석을 제대로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내심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탐지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말이 단거리이지 이거는 무방비 상태의 미사일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정은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첨단 무기 체제 개발 보유 사실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 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를 가진다. 막 엄청난 지금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니네 이거 탐지도 못할 거고 요격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탐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탐지라는 건 아주 기본 아니겠습니까? 탐지를 해야 요격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지를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방어합니까? 정말 야, 이거 심각하네요.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사거리가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690km를 날아갔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사실 휴전선에서 쏴서 제주도도 사거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독도라든지 울릉도라든지 다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온 겁니다. 정말 이거 크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뭐 이와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인 또 보도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발사하는 장면인데요. 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요. 뭔가 차량 같은 게 있죠? 그렇죠. 확대를 해봤습니다.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차량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탐지를 하기에 힘듭니다.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미사일 기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에다가 미사일 딩글딩글 대고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쏘고 싶은 데서 그냥 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잡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트럭인데요. 트레일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발사를 해버리니까요. 어디에서 발사할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위성에서도 트럭이 막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까지 어떻게 체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사대에서 쏠 경우는 발사에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선제 타격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합참의 반응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이동형 발사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 추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그럼 탐지했어야죠. 그러니까요. 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보면요.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저고도로 비행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판 이스칸다르의 사거리 500km를 뛰어넘는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했다. 지금 거의 7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보도들에 따르면은 탄두가 좀 줄어들면은 탄두 무게를 줄이면은 1000km도 날아간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오히려 있습니다. 러시아 거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학자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아마도 개발을 이미 최종 완료한 거고 작전부대의 배치 및 실전 운용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사실은 위협 수준이 아니라요. 진짜 이제는 이게 꼭 핵탄두만 실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화학무기도 될 수 있고 정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다 있으니까요. 재래 화약이 들어가도 서울 시내에 떨어지면 부산 시내에 떨어지면은 제주도 서귀포라든지 무슨 제주 공항에 떨어진다면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군이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또 퍼뜨린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뭐 이동식 발사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분석을 하고 있었다. 분석도 안 됐고 추적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하고는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따르는 거고요. 근데 오늘 정말 이
북한에서도 굉장히 이게 신났나 봐요. 뭐 조선중앙통신이라던가 그 뭐 노동신문 이런 데서 이 해당 미사일 발사에서 대대적으로 아예 일면에 실어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자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보시면은 25일 그 어제였죠. 신형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라고 이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오늘 26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의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발언을 통해서 이 해당 미사일에 대한 발사는 뭐 단순히 훈련 그리고 연습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딱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잡아서 겨냥했던 무력 시위였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한 겁니다. 보면은 김정은이 그 이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참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다음 장면 보면은 이제 그 발사 중인 미사일을 이제 망원경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거를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입니다. 아까 뭐 이동식 차량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홍철기 부장님께서 보도드렸습니다만은 이 멀리서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 발사하는 모습을 이제 서서 보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또 보면은 이제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간 미사일에 대해서 실내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서 떡하니 이렇게 좋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발사 진행 상황을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이제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홍채기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박수를 치만해요. 뭐 굉장히 성능도 잘 나왔고, 그리고 그 발사한 거에 대해서 아주 뭐 역량을 잘 발휘했다고 아주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정은이 이러면서 덧붙여 말한 게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뭐 평화 타령하면서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은 만지작거리고 뒤에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 강행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남쪽에 존재하는 이런 우리 북한에 대한 국가 안전,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고자 이런 강력한 무기들을 줄기차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남조선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궤변을 들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뭐 군사 연습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아라 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바른 자세, 뭐 하루빨리 뭐 지난해 4월과 9월 같은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작년 4월에 우리 판문점 그리고 평양에서 너네 우리 말 되게 잘 들었잖아. 우리 북한 말 잘 들었는데 갑자기 왜 F-35로 들여오고 뭐 또 미국하고 뭐 합동 뭐 군사 연습을 한다고 해. 착각하지 마. 우리 말 똑바로 들어야지. 라는 조롱이 섞인 표현이지 않느냐 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북한이 지난해부터 이제 벌인 다양한 뭐 사격 훈련,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3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를 지금 단행했는데 위력 시위 사격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김정은 그리고 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아주 조롱을 하다 못해 무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딱 잡아서 지금 대놓고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평화다 뭐다 이런 말 다 떠들어놓고는 결국 나중에 미사일 못 쏘면서 야 우리 말 잘 들어야지. 너네 지금 뭐한 짓이야? 말 똑바로 들어. 너네 우리 미사일이면 한 방에 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 탐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안 됩니다. 이동식 발사되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격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토 전역이 700km 사거리의 미사일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정말 걱정스럽네요. 오늘 홍채기 사회부장님 취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사진으로 보셨죠? 김정은은 활짝 웃었습니다. 자신들의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사실에 웃기도 했겠지만은 어쩌면 뻥 뚫린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면서 비웃었던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마저 드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 집권 세력 여전히 북한 미사일 앞에만 서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심판만이 답입니다. 네, 저희 신의 한 수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